부월경, 폭식증 이렇게 나한테 쌓여있던 것들이 확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패닉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여러 개의 컨텐츠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러한 컨텐츠를 올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100% 맞다, 이게 법칙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 조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리스크가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꽤 단기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월경이 많이 와요. 저도 경험을 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겪는 일이더라고요. 체중의 변화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체중 감량을 했으면은 무월경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진짜 건강해가지고 무월경이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이어트를 확 하기 때문에 무월경이 오게 되죠. 혹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 과정에서 살이 급격하게 찌고 그러면서 무월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확 체중이 변화가 있으면은 몸에서는 그거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비상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월경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좀 천천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했을 경우가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장기간으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단기간에 바짝 확 해버리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월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가시면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월경이 왔을 때 이게 나한테만 있는 건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패닉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원에 가시면은 지금의 상태에 맞게 약을 처방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사를 놔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월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4개월 넘어가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빨리 병원에 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를 확 하고 나서 오는 폭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거를 일절 안 먹겠다 이러고 칼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게 칼식단을 하게 되면서 먹고 싶은 것들이 엄청 쌓이죠. 먹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리를 지배를 하게 될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나한테 쌓여있던 것들이 확 하고 올라가 버리죠.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과식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거예요. 먹는다 라기보다는 내 몸속에다 이렇게 밀어 넣는다 싶은 그런 게 또 있어요. 이럴 때도 너무 패닉을 하시면 안 돼요. 패닉을 대부분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패닉을 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해주세요. 자연스러운 거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면은 조금 덜 패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패닉을 하는 게 나는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그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힘들어하는데 자신이 또 힘들어지죠.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그 사진은 심지어 보정 그리고 몸매가 좋아 보이는 포즈로 찍고 조명을 이렇게 탁 쬐가지고 찍기 때문에 너무 이쁜 모습으로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막 하루 이틀 3일만 폭식을 해도 막 몸이
부어버려가지고 그 사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너무 격차가 커요. 거기에서 힘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그래서 방에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내 몸은 굉장히 부어있고 그리고 되게 퉁퉁해 보이고 만지면 아프고, 그런 붓기를 빼는 데는 거의 2주, 최소 2주예요. 최소 2주를 견디셔야지 일단 그 붓기가 빠져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아야 해요. 패닉을 하지 않고, 그래, 최소 2주 정도는 내가 내 몸에게 기다려줘야 된다. 붓기가 빠지기를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이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드셔야 돼요. 이게 계속 참으면은 어쨌든 언젠가는 터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어주고, 그리고 먹으면서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나는 망했어. 그러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고 한 이틀 먹고 그 다음에 칼식단을 해가지고 다시 빼버리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안 되니까요.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칼식단을 할 이유도 없는데 목적성이 없는 칼식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굉장히 비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언제부터 칼식단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될 확률 90%. 그리고 저는 혼자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먹게 되면은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래,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하고 내 자신을 그냥 토닥토닥 그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진짜 많이 고생했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도 못 만났었으니까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자. 먹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내가 줄게. 그동안 고생해주는 내 몸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이 막 한 달 반을 넘어간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은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올라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섭식장애라는 증상이 나오는 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폭식의 기간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로 너무 길게 간다 하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나한테는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같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나의 마음,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케어를 하시면은 나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몸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놓아주셔야죠.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한 거지. 그냥 뭐 날씬해지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이 끝났으면은 이제 몸매에 대한 거는 싹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려고 한 거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먹는 거가 컨트롤이 힘든 것 같다. 내가 이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먹었던 나의 패턴들과 지금의 패턴이 너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끝났는데도 나는 일반식을 못 먹겠다. 일반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겼다. 이러시면은 안 돼요. 일반식이 이상하게 나쁜 음식처럼 되었는데 이제 바디 프로필을 막 찍고 막 몸이 부어보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를 막 많이 해보고 이러면은 일반식은 참 나의 몸을 붓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역시 이 다이어트 식단, 클린 푸드라는 게 괜히 클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반식을 멀리 하게 되고 먹기 싫어져요.
일반식이 그렇게 나쁜 거였다면은 일반적으로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 됐을 수가 없죠. 그냥 걔네들을 정크푸드 거기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꼭 저는 일반식으로 드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칼식단을 해왔기 때문에 내 소화기관이 약간은 약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화기관들에게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일반식을 늘려나가서 나중엔 전체 일반식으로 드실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부가적인 거고 저만의 그냥 진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일단 저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성향은 조금 평화주의적이고 마음의 것을 더 많이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도 보정을 좀 덜하는 거를 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추구하는 이유는 나 자체를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커요. 여기에 기저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의 그런 사진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한땐 저랬는데 지금 나의 몸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은 유지하기는 좀 힘든 정도의 다이어트를 해서 다들 사진을 찍으시니까 그런 몸에다가 그리고 이제 막 태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조명도 받고 그리고 가장 이쁜 모습으로 포징해가지고 찍고 이러니까 너무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이쁘죠. 찰나의 그 가장 완벽한 모습을 딱 찍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허리를 조금 줄이고 엉덩이를 조금 늘려요. 그러면은 엄청난 격차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나면 괴리감이 좀 들죠. 그리고 명암 보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선명해 보인단 말이죠. 몸이 더 드라이하고 더 근육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이제 막 굴곡 보정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습을 담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에서 베스트인 것 그런 걸 남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첫째, 무월경 그리고 두 번째, 폭식증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2개월이 넘어간다라고 하신다면은 나의 마음을 조금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라인 보정 이런 거는 좀 덜 받으셨으면 하는 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포징을 이쁘게 해서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